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HBM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HBM4 시대인데 아직 시장이 활짝 열린 것은 아닙니다. 삼성이 제공한 HBM4에 그걸 가지고 엔비디아는 베라 루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반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것이죠. 그런데 지난 3월 중순에 있었던 GTC 2016에서 삼성전자는 HBM4E를 실물을 공개를 했었고 SK 하이닉스는 며칠 전에 HBM5 플러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해서 29년에 출시를 할 것이라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HBM 승부는 삼성은 지금 시장을 겨냥을 했고 SK 하이닉스는 미래를 본 거죠. 그래서 지금 HBM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배시의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HBM5에서 고용량 칩 생산을 위해서는 안정성이라든가 일관성 확보 필수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7세대 HBM4E 실물을 공개를 하면서 약진을 하면고 SK 하이닉스는 약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차세대 HBM에 대한 그 로드맵을 한번 정립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줄로 먼저 결론을 한번 지어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은 HBM4E로 현재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고 SK 하이닉스는 HBM5로 다음 세대 역전을 노린다. 역전 얘기를 하니까 삼성 생각이 납니다. 삼성이 HBM4로 역전을 하려고 SK에 굉장히 도전을 많이 했었죠. 자, 이 그래픽은 제가 만든 겁니다. 그 기본적인 소스는 김정호 교수님께서 그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계단식으로 해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BM4, HBM5 요 사이에 이제 HBM4E가 있죠. 이렇게 계단을 넘어가면서 HBM8까지 로드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개발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살펴보면 HBM4입니다. 삼성의 타이밍 승부가 먹혀들고 있죠. HBM4 26년도 시장이 개화됐습니다. 대역폭은 2TB고 구조는 12층입니다. 그리고 HBM4E는 아마 16층이 될 가능성이 높죠. 핵심 포인트는 삼성은 HBM4에 이미 양산이 들어갔고 HBM4E를 공개를 했죠. SK 하이닉스는 기술력은 있지만 납품 타이밍이 변수로 존재를 한 것이다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돈 버는 시장은 삼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간의 HBM 개발 경쟁 현황입니다. HBM4E까지는 12단은 월등하게 SK 하이닉스가 앞섰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로 돈도 많이 벌었죠. 그리고 HBM4E 개선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6년이 들면서 달라졌던 거죠. 이제 2월 12일 날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HBM4 제품 양산을 출하를 했죠. 그 다음에 3월 중반이죠. GTC 2016에서 HBM4E 실물을 제품을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HBM4E 제품 샘플을 출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SK 하이닉스는 HBM4E를 하반기에 샘플 개발을 예정이다 하고 HBM5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완전히 몇 개월 전에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서로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HBM4E는 삼성의 초격차 카드가 나왔습니다. HBM4E는 속도는 최대 16GBps 4TB입니다. 그리고 지금 HBM4가 13GBps에서 2TB니까 거의 2배 정도 올라간 거죠. 특징은 4나노 파운드리
베이스 타일을 적용을 했고 원시 D램을 적용하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에서 원시 D램으로 적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플러스 메모리가 결합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단순 메모리가 아니라 AI 시스템 반도체화된 HBM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은 지금 HBM을 제품이 아니라 제품 단품이 아닙니다. 플랫폼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25년 4분기에 HBM 점유율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57%, 삼성이 22, 마이크론이 21%입니다.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26년 HBM 점유율이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삼성이 아마 30%를 좀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자, 게임 체인저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앞세운 HBM5를 반격카드로 내놨습니다. HBM5의 예상 시점은 29년입니다. 아직 한참 남았죠. 대역폭은 4TB 이상. 핵심 기술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거죠.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이 됐을 때는 이제 두께가 감소를 하고 전력 효율이 높아지고 속도도 높아지고 발열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HBM5부터는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HBM4까지는 뭐 마이크로 범프도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미래에는 카파 투 카파라고 해서 구리가 직접 결합이 되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삼성이 이 공개한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GTC 2016을 했을 때 거기에 실물을 공개한 겁니다. HBM4입니다. 그 후를 볼까요? HBM6에서부터 8까지 6에서부터 8까지 완전 다른 세계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 대해서는 카이스트의 우리 김정우 교수님께서 HBM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로드맵을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HBM6는 2032년 8TB, HBM7은 24TB, HBM8은 2038년 아직도 10몇 년 남았죠. 64TB. 이 시장이 어떻게 갈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튼 로드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낸드가 결합이 되겠죠. HBF가 이렇게 그 HBM에 부족한 것을 채울 겁니다. 3D 구조가 이제 확장이 되고 GPU 기능 일부가 HBM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HBM은 메모리, 그 다음에 컴퓨팅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캠2하고 HBM4입니다. 이게 SK 하이닉스가 GTC 2016에 실제 샘플을 선보인 겁니다. 자, 지금 경쟁의 본질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략은 확실합니다. HBM4, HBM4E까지 실물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속도 플러스 양산, 고객 선점, 지금 시장을 먹겠다 이런 그 시그널이 아주 뚜렷합니다. SK 하이닉스는 보면 HBM5 아직 몇 년 남았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 다음 세대를 뒤집겠다. 이런 그 전략이 한눈에 보이는 거죠. 고독 달팽이의 최종 결론을 본다면 지금은 삼성전자의 타이밍이다. 미래는 SK 하이닉스의 기술이다. 이거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보던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HBM은 이제 메모리가 아니라 AI 인프라라는 말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GPU의 성능은 HBM이 결정을 하고 GPU, 엔비디아의 AI 아키텍처는 HBM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AI 속도는 HBM이 대역폭, 밴드위기 결정을 하죠. 공급 부족은 장기화될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나 HBM 개발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익률도, 영업이익률도 지금 80%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주 굉장한 좋은 시그널이라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독 달팽이가 이제 한 줄로 핵심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HBM4는 시장 싸움입니다. 시장 싸움을 선점한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물량을 누가 가져갈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HBM5부터는 기술 패권 전쟁이죠. 여기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첨부가 되면서
이제 기술 경쟁이 시작이 된 거죠. 아마 HBM5 때부터는 HBF가 따라붙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우리 한국 토종기업 두 개가 이 인공지능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000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